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토트넘 허스퍼가 카라바오컵 4강 2차전에서 리버풀에 승리할 수 있을 거라고 예상하는 언론과 전문가가 단 한 명도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영국의 프리미어리그 주간 방송사로 최고의 인프라와 기술력 그리고 분석력과 최고의 기자들이 모여있는 스카이 스포츠는 엔지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지난 주말 프리미어리그 브렌트포드와 원정 경기에서 보여준 전술 변화를 통해 이번 경기 대이변의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전망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브렌트포드 원정 승리 과정에서 토트넘이 보여줬던 전술적 성취가 무엇인지, 또한 토트넘이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 최고의 팀으로 꼽히는 아르네 슬롯 감독의 리버풀의 전술에 어떤 균열을 낼 수 있는지, 그 솔루션은 무엇인지 영국 방송 스카이 스포츠의 분석 내용 풀버전으로 해석하고 해설해 이 경기 프리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리버풀 대 토트넘 분석 프리뷰 컬럼 내용입니다. 토트넘이 카라바오컵 결승전에 진출하려면 엔지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리버풀이 갖고 있는 몇 가지 약점을 잘 공략해야 한다라는 상대 대응형 축구를 해야 한다는 제목인데요. 리버풀이 올 시즌 강력한 모습을 보이고는 있지만 모든 팀에는 약점이 있다면서 리버풀도 마찬가지로 약점이 없는 팀은 아니라고 지적합니다. 토트넘이 아르네 슬롯 감독의 리버풀이 갖고 있는 약점을 공략할 수 있을까요? 라고 의문을 던지긴 했는데, 그 이유는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대응형 축구를 하지 않기 때문이겠죠. 현재 4강전 1차전 승리로 토트넘은 합계 1대0으로 앞서 있는데요. 리버풀은 지난 토요일 본머스를 꺾고 프리미어리그에서의 올 시즌 무패 행진을 19경기로 늘렸습니다. 올 시즌 리버풀은 예상대로 조용한 겨울 이적 시장을 보냈고 결국 한 명도 영입하지 않고 마쳤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르네 슬롯 감독과 리버풀 선수들은 토요일 경기 이후 보기 드물었던 이틀간 아무것도 없는 휴일을 즐길 수 있었다고 합니다. 슬롯 감독은 1월 내내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는 선수단을 신뢰하고 있으며 현재 보유하고 있는 선수단 옵션에 만족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추가적인 영입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죠. 이탈리아 공격수 페데리코 키에사가 지난 3번의 영입 기간 동안 안필드, 리버풀로 합류한 유일한 필드 플레이어였는데요. 리버풀은 오는 여름에 가감한 지출을 위해 자금을 안전하게 비축하고 있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살라가 떠날 수 있고 그 대안을 찾아야 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리버풀은 지금의 전력으로 지난 몇 년간 가장 강력한 위치에 있습니다. 다음 경기는 영국 시간으로 목요일에 열리는 토트넘과의 카라바오컵 준결승 2차전인데요. 최근의 강세를 바탕으로 많은 사람들이 슬롯 감독의 리버풀이 유리한 결과를 쉽게 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토트넘이 리버풀을 잡을 수 있다는 징후는 물론 아주 적고 찰나적이기는 하지만 존재합니다. 엔지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프리미어리그 선두를 달리고 있는 리버풀의 경기력이 꽤나 설득력이 떨어졌던 지난 4강 1차전 맞대결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에서 1대0으로 이겼던 경기에서와 마찬가지로 슬롯 감독의 게임 플랜에 구멍을 뚫으려 할 것입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2대2 무승부, 그리고 노팅엄 포레스트전에 간신히 승점 1점을 얻어냈던 경기, 그 사이에 토트넘전 패배가 끼어 있었습니다. 리버풀은 물론 약점이 많지 않기 때문에 좋은 의사결정과 침착함, 명확성을 결합한 빈틈없는 게임 플랜에 중점을 두는 것이 이번 목요일 밤 토트넘에게 굉장히 중요할 텐데요. 노팅엄 포레스트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풀럼이 바로 안필드 원정에서 패배를 피한 세 팀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세 팀의 용감한 경기력이 바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리버풀을 상대로 준비할 전략의 기초가 될 수 있습니다. 분명 토트넘의 최선의 희망은 실용적이면서도 똑같이 진취적인 순간을 신중하게 선택해서 경기를 불안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리버풀이 불에는 불로 맞설 수 없다, 맞불 작전으로 나설 수 없다는 건 아니지만 포스테코글루의 전술이 상대가 전속력으로 압박할 수 있을 만큼 정중하게 경기한다면 하나씩 무너질 위험이 있다는 겁니다. 지난 토요일 본머스와의 경기에서 리버풀이 2대0으로 승리했지만 리버풀은 당시 본머스의 하이라인 압박에 밀려서 전반전 슈팅 패스 성공률이 시즌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 교착 상태를 깨기 위해 페널티킥으로 선제골을 넣어야 했죠. 중앙 미드필드 라이안 흐라벤베르흐는
저스틴 클라이베르트를 대인 방어해야 했고 이로 인해 리버풀의 공격 효율도 떨어졌습니다. 희생적인 미드필더로 뛰어야 했던 흐라벤베르흐는 지난 주말에 개인적으로는 최다였던 7번의 태클을 기록해야 했죠. 그리고 옆에 보시는 데인저러스 존 루지즈, 리버풀이 자기 진영에서 35번이나 본머스를 상대로 공을 잃어버렸고 그 상황에서 4번이나 슈팅을 허용했던 기록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머스는 당시 경기에서 리버풀과 마찬가지로 2번의 클라이베르트의 결정적인 슈팅이 있었고 3번의 빅찬스도 만들어내는 등 경기 내용은 팽팽했습니다. 올 시즌 리버풀은 라인 사이에서 플레이할 수 있는 상대 10번 선수의 전략적인 포지셔닝에 대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토요일 흐라벤베르흐를 훨씬 더 수비적인 역할로 배치한 것이 그 증거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경기를 통해, 이 경기들을 통해서 몇 가지 교훈을 얻었을 수도 있지만 토트넘이 고려할 사항들이 더 있습니다. 12월 중순 풀럼, 1월 초 맨유는 모두 리버풀이 안필드에서 편안하게 플레이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상황, 깊이 내려가서 수비하면서 유리한 지역에서 선수들을 끌어내고 반면 최전방 공격수가 높은 곳에 머물면서 틈새를 만들었어요. 간격이 본인들은 벌어져 있지만 상대의 간격도 벌어지게 만든 것이죠. 풀럼은 알렉스 이워비, 맨유는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이 경기에서 주도적인 플레이메이커 역할을 잘했습니다. 리버풀이 상대하기 어려워하는 그 10번 역할을 잘 수행한 것이죠. 리버풀 레전드인 축구 해설가 제이미 캐러건은 스카이 스포츠의 먼데이 나잇 풋볼에서 맨유의 리버풀전 성공을 살펴보면서 페르난데스의 침습적인 위치 선정이 리버풀을 공략하는 데 어떻게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 분석했습니다. 슬롯 감독은 이를 전혀 예상치 못했고 대비하지 못했죠. 이번 토트넘과의 경기에 부상으로 결장하게 되는 트렌트 알렉산더 아놀드는 맨유와의 경기 당시 디오구 달로, 브루노 페르난데스의 사이에서 계속해서 고전했습니다. 반대편에서는 아마드가 무기력했던 왼쪽 풀백 앤디 로버트슨을 안쪽으로 끌어들였고 이것 역시 공격에 큰 도움이 됐죠. 토트넘의 경우 공격 진영에서 플레이가 좋은 데안 쿨루셉스키가 리버풀의 취약한 오른쪽 측면을 활용해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선수입니다. 지난 1월 리버풀이 안필드에서 실점했던 4골은 모두 상대 왼쪽에서 나오기도 했습니다. 크로스를 통한 3골, 코너킥을 통한 1골이죠. 지난주 PSV 에인토벤과 챔피언스리그 경기에서 패배할 때 3골을 내준 것 중에 2골도 바로 같은 경로 상대의 왼쪽 공격을 허용하면서 들어왔어요. 크루세스키가 로버트슨을 공략한다면 그쪽으로 수비가 벌어지면서 왼쪽 지역의 공격, 즉 손흥민 선수가 있는 쪽에서 알렉산더 아놀드가 없는 상황 속에 공백이 여전히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29일 전에 있었던 홈경기 4강 1차전에서 루카스 베리발은 리버풀 골키퍼 알리송에게 돌진해 페드로 포로가 상대의 실수를 강요해 이득을 볼 뻔한 장면도 있었죠. 전방 압박이 성공할 뻔했던 장면이 그때도 있었다는 겁니다. 당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아쉬워했었죠. 하지만 86분 솔랑키가 결국 코나테를 괴롭혀 공을 따내고 18살의 베리발이 골을 성공시키면서 1대0 결승골을 넣었습니다. 참고로 지난 주말 토트넘이 브렌트포드를 2대0으로 꺾을 때 솔랑키가 부상으로 빠진 이 경기 가장 많은 압박을 기록한 선수는 45회 솔랑키의 부상 결장 속에 출전한 히샬리송이었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리버풀과 1차전에 좋은 역할을 했던 솔랑키가 없지만 히샬리송이 그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기대할 수 있습니다. 안필드에서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토트넘을 상대하는 리버풀은 이 같은 강한 압박을 이겨내야 합니다. 리버풀이 안주한다면 주도권을 포기하는 것이며 결국 경기 결과도 내주는 것이나 마찬가지가 될 수 있습니다. 토트넘은 물론 부상으로 인해 전력이 고갈된 상태일지도 모릅니다. 이변의 번개가 2번이나 치기는 어렵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가오는 90분이 일회성 단판 경기라는 특성상 토트넘의 모든 것을 걸고 뛰는 궁호 스타일에 더 잘 어울릴 수 있습니다. 그들은 대부분의 주에 리그 경기임에도 결과가 그리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플레이해 왔는데 이번 경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경기에 모든 게 걸려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쏟는 토트넘은 흥미진진한 경기, 공격적인 경기를 또 한 번 펼칠 것입니다. 결국 토트넘은 이번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거둔 8번의 승리보다 더 많은 컵대회 10승을 거뒀고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지금 컵대회에 강한 감독이자 부임 이후 아르네 슬롯 감독을 상대로 승리를 거둔 몇 안 되는 매우 선별된 감독풀에도 합류해 있습니다. 리버풀이 가장 완벽한 스쿼드를 갖춘 프리미어리그 최고의 팀이며 4개 대회 모두에서 인상적인 성적을 거두고 있지만 이 4개 대회 중 프리미어리그를 제외한 3개 컵 대회에 더 집중하고 있는 토트넘에게도
적용 가능한 청사진은 있습니다. 리그는 버려도 컵 대회에 올인한다라는 절박함과 간절함이 토트넘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는 캡틴 손흥민 선수가 자신의 마지막 시즌일 수도 있을지 모른다는 마음과 각오로 우승컵을 들겠다라는 그 의지, 결의 역시 포함될 수 있죠. 스카이 스포츠는 지난 브렌트포드전 토트넘의 전술 변화를 피터 스미스 기자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분석한 내용도 함께 소개합니다. 수비 축구로 승리했던 브렌트포드전, 과연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정말 자신의 스타일을 바꾸기로 결정했을까? 바꿨을까라는 주제인데요. 엔지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토트넘 부임 초기에 찬사를 받았던 공격적인 전술, 그 전술이 올 시즌에는 부상 선수와 선수들의 피로 누적으로 인해 작동하지 못하고 있고, 그런 과정 속에서 브렌트포드와의 경기에는 보수적이었던 수비적인 전술이 효과를 발휘하다 보니까 그의 방향성 전체에 타격을 입는 상황을 마주했다라고 짚었습니다. 즉 이제는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다른 방식을 취하면 이길 수 있다는 것이 드러난 게 아니냐는 것이죠. 지난 일요일 브렌트포드와의 경기에서 토트넘이 점점 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근소한 리드를 지키다가 결국 후반전에 두 번째 골을 넣으며 절실히 필요했던 승리의 쐐기를 박았을 때 많은 관중들은 궁금해했습니다. 이 경기는 엔지 포스테코글루 감독 재임 기간 중 가장 수비적인 모습을 보인 경기로 토트넘은 그 어떤 프리미어리그 경기보다 많았던 15개나 더 많았던 49개의 포스텍 체제 최다 클리어링을 기록했습니다. 이 경기의 평균 포지션 맵을 올 시즌 다른 경기들의 평균 위치와 대조해보면 토트넘이 얼마나 수비적인 모습을 보였는지, 이 수비 라인이 얼마나 내려와 있고 공격 라인도 내려와 있는지를 알 수 있을 겁니다. 이것은 포스테코글루 감독 부임 초기에 토트넘 팬들이 전진하고 스릴 넘치는 공격 전술에 환호했던 때의 모습과는 비교할 수 없는 형태입니다. 지난 시즌 NG볼은 잠시 프리미어리그를 강타했지만 주축 선수들의 부상과 일관성 없는 경기력으로 인해 그 위상이 무뎌졌습니다. 홈에서 첼시에게 당했던 악명 높은 패배는 선수가 9명이 됐던 2명이 퇴장당했던 상황에서도 선수들의 공격을 밀어붙였던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요구사항은 충족되기 어렵다는 것을 강조한 예시가 되고 말았죠. 이제 두 번째 시즌 모든 어려움 속에도 불구하고 포스테코글루 감독과 선수단은 대체로 그 일반적인 아이디어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토트넘은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 하이 턴오버 획득 2위, 공을 얼마나 높은 곳에서 되찾았는지 5위, 소유권을 되찾기 전에 상대에게 패스를 허용한 PPDA 1위로 전방 압박 최고 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토트넘은 보통 경기를 상대에게서 빼앗아 와서 강하게 달려들며 상대가 안주하지 못하도록 하는데, 보시는 이 패스 네트워크와 평균 위치에서 보듯이 토트넘의 브렌트포드 원정 경기는 브렌트포드가 훨씬 더 높이 전진해서 경기했고 토트넘은 내려서서 역습을 했죠. 그리고 승리를 했습니다. 토트넘은 토마스 프랭크 감독의 브렌트포드전 승리를 통해 프리미어리그 4연패 및 7연속 무승의 부진을 끝냈습니다. 토트넘의 전반전 플레이는 공을 너무 쉽게 내주거나 너무 높은 곳에서 압박하다가 뒷공간을 내주지 않는 것에 경계하는 매우 신중한 모습이었는데요. 그리고 손흥민 선수의 코너킥이 비탈리 야넬트의 자책골로 선제골이 된 이후 더욱더 실용적인 플레이를 펼쳤습니다. 전술적인 적응이 결실을 맺은 겁니다. 하지만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토트넘에서 첫 시즌을 시작하기 전에 프리시즌 기간에 스카이 스포츠와 했던 인터뷰 내용도 떠올랐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1대0으로 앞서고 있을 때 수비적으로 플레이하라고 지시할 수도 있지 않느냐는 기자의 제안에 대해 큰 소리로 웃으며 아니 안 돼요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런 식으로 코치할 수 없습니다. 한 골차 리드를 지키기 위해 마지막 5분 동안 선수들에게 뭐라고 말해야 할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건 제 성격이나 코칭 방식과 맞지 않습니다. 제가 상황에 따라 선수들을 교체하고 바꾸면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어떤 팀이 되고 싶은지 명확하지 않은 채로 경기를 떠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브렌트포드전 토트넘의 하이 턴오버는 2개에 불과했고 브렌트포드가 10개로 5배나 많았으며 그 중에 2개를 슈팅으로 끌어내는 등 지금까지 토트넘의 경기 형태와 완전히 다르게 지난 경기는 치러진 것이죠.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정말 달라진 걸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는 이 경기의 경우 상황적 특성 때문이었다고 언급했습니다. 올 시즌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팀이 직면한 부상 위기, 그에 따라 성선 선수를 포함하더라도 로테이션 없이 일주일에 2경기를 치러야 하는 상황은 그가 예견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11월 23일 에티하드에서 맨체스터 시티를 4대0으로 꺾은 이후 18세 선수인 아치 그레이가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토트넘 선수 중에 두 번째로 많이 출전한 선수가 됐습니다. 주전 수비수인 크리스티안 로메로와 미키 반더벤이 부상으로 장기간 결장했고 주전 골키퍼 굴리엘모 비카리오도 부상으로 이탈했죠.
일요일 경기를 마쳤을 때 뻔한 질문이 오자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머쓱한 반응을 보인 것은 이런 맥락 때문입니다. 엔지볼에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왜 변한 걸까요? 포스테코글루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목요일부터 일요일 사이에 경기를 치르면서 에너지 수준을 유지하는 게 매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선수들은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즉, 공이 있든 없든 날카로울 수 없다는 뜻입니다. 로봇이 아니라 사람이니까요. 저도 현실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가서 지배할 수 있는 경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브렌트포드는 일주일이나 이 경기를 준비했고 우리는 50시간밖에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보자면 우리의 브렌트포드전 경기력이 훌륭했던 것입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또한 토트넘이 브렌트포드를 상대로 넣었던 두 번째 골, 파페사르의 현란하고 매끄러운 움직임으로 전환된 득점 과정을 이야기하면서 여전히 토트넘은 공격 기회를 노리는 팀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항상 공격 기회를 잡았을 때 위협적인 팀이었습니다. 조금은 수비적으로 운영했지만 공격할 때는 화끈하게 제대로 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모든 선수 11명, 골키퍼까지 관여된 골이었고 손흥민 선수의 미친 스루 패스가 사르의 골로 연결됐던 이 장면은 명장면이었죠. 그렇다면 안필드에서 열리는 리버풀과 카라바오컵 준결승 2차전에는 어떤 토트넘을 볼 수 있을까요? 이번에도 토트넘은 1대0으로 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크리스마스 직전 북런던에서 열린 프리미어리그 경기에서 리버풀에 3대6으로 패배했던 토트넘이지만 지난달 카라바오컵 준결승 1차전에서는 치열한 접전 끝에 1대0으로 이겼습니다. 그 경기에 리버풀은 더 많은 소유권, 슈팅 숫자, 유효 슈팅을 기록했고 라두 드라구시는 알렉산더 아놀드의 슈팅을 결정적으로 잘 막아냈으며 그 상황 이후 베리발이 결승골을 넣었죠. 주말에 휴식을 취하면서 컨디션을 회복한 반더벤이 다시 뛸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물론 이것이 어렵다고 포스테코글루에게 말했지만 연막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겠죠. 토트넘은 프리미어리그 득점 선두를 달리고 있는 살라를 상대로도 많은 수비를 해야 하는 경기를 할 겁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이 브렌트포드전처럼 토트넘의 다른 대응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매우 흥미로울 것입니다. 이 흥미진진한 경기 우리 시간으로 2월 7일 금요일 새벽 5시 쿠팡 플레이에서 여러분 온라인과 모바일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준TV의 실시간 소통방송 입중계 함께 하니까요. 한준TV와 함께 이 경기 생방송으로 지켜보시고 경기 후 분석과 현지 반응도 빠르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